정말 소름 끼치도록 2018년과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2배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작년부터 가장 큰 악재 중 하나였던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고 난 후 미국 증시는 현재 3일 연속 급등 중입니다. 제 계좌도 많이 올라와 주어서 조금만 더 상승하면 다시 양전할 듯 한데요. 하지만 올해 내내 여전히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제레미 시걸이 올해 금리 인상 1.9%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페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의 인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의 인수 소식 전해드리고 현재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아직은 안심하면 안 되는 의견을 공유드리고 소름 끼치도록 비슷한 2018년과 현재 그 상황을 전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장 초반에는 다시 급등하기 시작하는 국제 유가를 이유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협상 진전 보도에 대해 잘못 보도되었다고 말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하락 출발했으나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1.2% 상승, 나스닥은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초록초록한 맵을 볼 수 있는데요. 국제 유가 급등에 에너지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155로 마무리했고 금일 공포지수는 26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야 극심한 공포 구간을 넘어서서 공포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아마존이 영화사 MGM에 대한 인수 거래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마존은 성명에서 MGM 스튜디오의 경영진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리해고 조치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아마존은 프라임 비디오로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와 함께 경쟁하고 있는데요. 전통 영화 스튜디오인 MGM 스튜디오를 인수하면서 콘텐츠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구글의 인수 소식입니다. 구글이 AR 기기들에서 사용되는 디스플레이용 소형 LED 개발업체 렉시엄을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인수가 주목되고 있는 이유는 구글은 증강현실 기기에 필요한 실제 부품 기술까지 직접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겁니다. 구글은 AR 기기인 구글 글래스를 선보였었지만 사실 아직 대중성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애플, 구글, 메타 플랫폼즈,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존의 빅테크들이 메타버스 산업에까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전 아직 메타버스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빅테크들의 행보를 봤을 때 향후 클라우드 산업처럼 큰 성장성을 보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현재 S&P 500에서 가장 시총이 큰 5개 기업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구글, 메타 플랫폼즈 혹은 테슬라 등 2015년부터 미국 증시를 이끌고 왔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빅테크는 막대한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플랫폼, 하드웨어, 메타버스, 클라우드, 자율주행, AI 등 전망이 밝은 사업 분야에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결국 잘 되는 놈만 더 잘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더해서 사실상 몇몇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나스닥과 S&P 500의 비중이 이제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제 미국 지수에 투자한다는 건 거의 빅테크의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투자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메타 플랫폼즈, 넷플릭스와 같이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이 되는 상황을 면하려면 미국 지수에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통찰력이 있다면 그냥 개별 종목에 투자해도 되겠죠? 현재 3일 동안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증권의 리포트에서는 현재 시장의 급등은 과한 매도세로 인한 위축된 투자 심리가 더 이상을 참지 못하고 되돌림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전쟁이 끝나도 제재가 바로 풀리긴 어려울 것이며 원유 수출 제재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바라봤고 두 번째로 최근 중국 시장의 폭등 역시 빅테크 규제 완화 기대감에 반등하곤 있지만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의 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아직 양적 긴축은 빠르면 5월 예정이고 아직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역시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 FOMC 결과가 나오고 시장이 급락을 보였다가 파월의 등판과 함께 다시 급등했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5월 양적 긴축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올해 GDP 전망치는 하향되었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향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망치 자체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데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 발언이 이게 현재 주식시장을 상승시킨 요인 중 하나인데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파월의 입으로 잠시 잠재운 겁니다. 과연 작년 인플레이션과 같이 파월의 입으로만 우려를 잠재운 건지 아니면 실제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은 건지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제가 보여드린 자료인데요. 이때 당시 과연 2018년처럼 그대로 다시 찐 바닥을 보여준 후 급등할지 지켜보자는 자료를 보여드렸었는데 어제 나온 자료를 살펴보면 정말 소름 끼치도록 2018년과 비슷합니다. 결국 다시 하락을 보여주었고 나스닥은 고점 대비 거의 22%까지 하락했었죠. 그리고 현재 3일 동안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대로라면 2018년 굉장히 깊었던 조정장과 정말 유사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아직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만 해소되었을 뿐입니다. 결국 2018년처럼 앞으로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선 결국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결국 언론으로만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양측의 협상이 이루어지며 전쟁이 끝나야 위축된 투자 심리가 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제레미 시걸 교수는 연준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올해 총 7번의 금리 인상을 전망하면서 1.9%까지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기엔 불충분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증시 전망에 대해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업 이익은 여전히 좋겠지만 결국 연준이 한 번에 0.5%포인트 이상 금리를 올리는 등 1.9% 이상으로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이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본 주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주식 외에 다른 투자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연준의 정책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도 결국 4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었고 어제까지 16일차 매수를 완료했는데요.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내 투자금에 따라 매일 2주를 살 수도 있고 3주를 살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한 주씩 최대한 오래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이제 4차 매수 타이밍 16일차까지 매수 완료했는데요.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는 이미 4차 매수 타이밍 매수 중이었는데요. 어제까지 벌써 34일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난 6거래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임용근님의 댓글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경제를 예측하며 마켓 타이밍을 잡는 것이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사람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가능한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폭락을 견디며 끝까지 장기 투자하는 것이다.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장기 투자이지만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오직 그 극소수만이 부를 쌓는다. 폭락장에서는 온갖 비관론이 쏟아진다. 짧게 보면 비관론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좋은 기업의 주식을 끝까지 보유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이는 한치의 의심이 없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조정장일 때만 찾아와서 악플 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결국 그 사람들은 절대 부를 쌓지 못합니다. 부를 쌓았다고 댓글을 달더라도
절대 인증하지 못합니다. 비관론자들, 악플을 다는 쓰는 사람들도 결국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겁니다. 왜냐면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처이기 때문이죠.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이면서 가장 실제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방법이 10년 이상 적립식 장기 투자입니다. 온갖 악재들을 만날 거고 이번은 다르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혹은 옆에 떠나는 급등주를 쳐다보게 될 거고 횡보하는 그 기간을 버티다가 지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다 한 번쯤 시도해보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극소수의 투자자만이 결국 그 방법을 실천하고 부를 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확률 높은 미국 증시 그 자체에 우리의 투자금을 넣고 일정 비중의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폭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가 아닌 실제로 우리의 계좌가 저 주가 흐름처럼 상승하기 위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아무 때나 돈 생길 때마다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인 오를 땐 즐기고 지금과 같은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멘탈을 유지하고 투자 심리를 좋게 가져가기 위해 오줄웅줍하는 투자 습관을 길러야 하고 이걸 이악물고 10년 동안 버텨보는 겁니다. 실제로 앞으로 삶에서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말이죠. 그 열매를 얻기 위해 지금도 버티고 앞으로도 버텨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오늘 하루만 화이팅하면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